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나무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한비자, 제갈공명 그리고 사마천의 지혜를 통해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사환이 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낼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어떤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포부와 관점을 관찰한다. 둘째, 일부러 트집을 잡아 난처하게 만든 뒤 그의 기백과 도량, 임기응변 능력을 관찰한다. 셋째, 어떤 책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학식을 관찰한다. 넷째, 큰 재난이 닥쳐온 것을 알리고 그의 담력과 식견 용기를 관찰한다. 다섯째, 술 마시는 기회를 이용해 크게 취하게 만든 뒤 그의 본성과 수양의 정도를 관찰한다. 여섯째,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고는 그가 청렴한지 아닌지 관찰한다. 일곱째, 기한이 설정된 일을 맡기고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관찰한다. 현자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 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람들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있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겨울의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설한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신하들이 쓸모없는 학문만을 익히고 귀족의 자제들은 공허한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빼돌려 나라 밖에 쌓아두고 있는데 서민들은 곤궁하게 지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왕이 으리으리한 궁전과 높은 누각 정원의 연못을 좋아하고 화려한 수레나 옷, 기구, 놀이개 같은 사치를 즐겨서 백성을 쥐어짜고 재물을 탕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을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 스라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랑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양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신하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곡간이 풍족해야 예와 도가 살아난다.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 대책이 될 수 없다. 풀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꿔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다. 정의는 옷이 추위를 견딜만 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크게는 제후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론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임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상벌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7가지 술책이 있다.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7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재상은 반드시 시골에서 뽑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에서 나오게 하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의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정치를 위한 3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힘이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에 일이 적던 시대에 수단을 쓴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못 된다. 왕은 신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성공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선 안 된다. 참으로 곱게 난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혁대를 훔치면 사형에 처하지만 나라를 훔치면 왕이 된다.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기다려라 참고 또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뛰어난 명만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는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먼 곳에 이를 수 없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윗사람에게는 오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업신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제일 귀하구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물이 자라나니 그 가운데 귀한 것은 오로지 사람이라네. 인재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찾아내라. 찻잔이 차 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찻잔의 위치는 분명 차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품격이요 훌륭한 인격이다. 착한 일이라면 작다 해서 망설이지 말 것이며 악한 일이라면 작더라도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훌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사환이 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낼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어떤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포부와 관점을 관찰한다. 둘째, 일부러 트집을 잡아 난처하게 만든 뒤 그의 기백과 도량, 임기응변 능력을 관찰한다. 셋째, 어떤 책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학식을 관찰한다. 넷째, 큰 재난이 닥쳐온 것을 알리고 그의 담력과 식견 용기를 관찰한다. 다섯째, 술 마시는 기회를 이용해 크게 취하게 만든 뒤 그의 본성과 수양의 정도를 관찰한다. 여섯째,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고는 그가 청렴한지 아닌지 관찰한다. 일곱째, 기한이 설정된 일을 맡기고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관찰한다. 현자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 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람들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있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겨울의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설한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신하들이 쓸모없는 학문만을 익히고 귀족의 자제들은 공허한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재물을 빼돌려 나라 밖에 쌓아두고 있는데 서민들은 곤궁하게 지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왕이 으리으리한 궁전과 높은 누각 정원의 연못을 좋아하고 화려한 수레나 옷, 기구, 놀이개 같은 사치를 즐겨서 백성을 쥐어짜고 재물을 탕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을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영구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히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 여하에 달려 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직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 스라에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랑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양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신하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곡간이 풍족해야 예와 도가 살아난다.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 대책이 될 수 없다. 풀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꿔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다. 정의는 옷이 추위를 견딜만 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크게는 제후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두려 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론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임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상벌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7가지 술책이 있다. 첫째는 많은 증거를 모아 대조하는 것. 둘째는 형벌을 내려 위험을 밝히는 것. 셋째는 포상을 해서 능력을 다하게 하는 것. 넷째는 신하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실적을 묻는 것. 다섯째는 왕의 명령을 의심하는 신하를 꾸짖는 것. 여섯째는 왕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는 것. 일곱째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고 거꾸로 일을 행하여 신하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이 7가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사용해야 할 술책이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무릇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재상은 반드시 시골에서 뽑고 맹장은 반드시 병졸에서 나오게 하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의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정치를 위한 3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힘이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에 일이 적던 시대에 수단을 쓴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못 된다. 왕은 신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성공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선 안 된다. 참으로 곱게 난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혁대를 훔치면 사형에 처하지만 나라를 훔치면
왕이 된다.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기다려라 참고 또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뛰어난 명만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는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먼 곳에 이를 수 없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윗사람에게는 오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업신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제일 귀하구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물이 자라나니 그 가운데 귀한 것은 오로지 사람이라네. 인재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찾아내라. 찻잔이 차 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찻잔의 위치는 분명 차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품격이요 훌륭한 인격이다. 착한 일이라면 작다 해서 망설이지 말 것이며 악한 일이라면 작더라도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훌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